이재명의 경고라는 제목입니다. 자, 윤석열 시대의 그 공무원들이 참 힘들게 삽니다. 이 부당한 지시를 받는 것도 힘들고 그걸 이행하는 것도 힘들고 나중에 뒷감당 어떡하나 이것도 힘들고. 그래서 요즘 여러분 그 공무원들이 말이죠. 이 정부 중앙청사에서 일하는 거를 옛날엔 영예로 알았거든요. 그렇잖아요. 뭐 중앙관청에서 일한다는 거는 공무원으로선 출세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거의 상당수가 나 안 가. 서울 세종 안 가. 아이고 야 무슨 뒷감당하려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이 모든 지시 특히 좀 뭔가 논란이 될 만한 지시들은 다 녹음을 한다는 거예요. 혹은 근거를 만들어 놓고 혹시나 지워질까 봐 그걸 프린트해서 쌓아놓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러겠어요? 이 정권 끝나면은 반드시 이 정권은 심판을 받고 다음 때에 가서 그때 너는 왜 이런 일을 했느냐라는 추궁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그런 건 참 우리 공무원분들이 동물적 감각이란 게 있어요. 이런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무서운 말을 했습니다. 저도 이 얘기 듣고 갑자기 등골이 오싹했어요. 여러분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해서 그 당대표가 됐습니까? 어떻게 해서 대선 후보가 됐어요?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로 있으면서 행정의 달인으로 평가를 받은 거 아닙니까? 그가 책임자로 있었던 성남시청과 경기도청은 그야말로 이재명의 강력한 리더십 속에서 최고의 선정을 이루어냈던, 착한 행정을 이루어냈던 그런 지방자치단체였습니다. 그 성과를 갖고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 당대표가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그럽니다. 홍보를 잘해서 그런 거라고. 그것도 능력입니다, 여러분. 아니, 성과도 분명히 있고요. 홍보도 잘했어요. 그게 다 능력이야. 아니, 그런 이재명을 상대로 해가지고 막 질투심을 느끼고 깎아내리는 그런 정치인들 보면 얘네들은 답이 없는 애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중앙정치 좀 경험했다고 지방정치에서 그야말로 발군의 실력을 드러냈던 이재명 대표를 무시한다는 거는 난 너무 상당히 좀 황당해요. 그게. 아니 너보다 훌륭한 실력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해서 그 성과를 입증했고 그렇게 해서 당원 국민에게 지지를 받아서 대선 후보 또 당대표가 된 건데 물론 악마화하는 놈들도 있습니다만 근데 어떻게 질투를 해. 부러워하든지 아니면 좀 닮으려고 노력하든지 해야지. 질투심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막 이재명 헐겁게 씹다가 망한 사람들 보셨잖아요. 대표적으로 이원욱. 친구라면서 야 친구가 그렇게 헐뜯냐? 비수를 꽂냐? 이원욱이는 두 번 다시 우리 정치판에서 모습을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다 그렇게 판단하셨겠지만은 네. 자 원희복 기자라고 있습니다. 원희복 기자. 경향신문 기자인데 경향신문에 제가 이제 유튜브 나가서 그러는 건 아니고 경향신문 기자들을 만나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기레기이 아니라 저쪽 편 매체? 글쎄요. 제가 만나본 사람들 중에 그렇지 않은 기자들도 많이 있어서 좀 그동안 과도하게 했었나 그런 생각도 들고 물론 제가 만나본 기자가 10명도 안 됩니다. 원희복 기자는 그래도 이 민주시민의 간절한 바람이 무엇인지 이런 걸 잘 아는 분이에요. 우리 편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쪽 민주시민들을 개딸로 강성 지지층으로 매도하는 그런 하찮은 그런 저널리스트가 아니에요. 이분이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는데 요거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소개를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무서운 발언을 했다. 대부분 언론은 이 발언의 의미를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이건 무서운 경고다. 일전에도 말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너무 순진하고 무기력해서 관료를 장악하지 못했다. 그 결과 관료에 끌려다니다가 변변한 정책 시행도 못하고 끝났다. 여러분 관료 중에는 윤석열도 있습니다. 행정부 외청 공무원 아닙니까? 윤석열도 관료예요. 결국 그 관료한테 먹힌 거 아닙니까?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공무원 연금을 못 받게 하겠다. 못 받게 하겠다라고 했다. 이 말은 윤석열 정부의 부당한 행정행위에 가담하는 공무원이나 국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허위 증언을 하면 고발해서 유죄 판결을 받게 하겠다는 것이다. 공무원이 가장 믿는 것이 퇴직 후 연금이다. 국장 차관 이상이면 퇴직 후 350만 원에서 400만 원의 연금을 받는다. 그러나 유죄, 즉 벌금 이상 판결을 받으면 연금이 반토막 난다. 이는 금액으로도 수억 원, 노후가 완전히 파괴되는 것이다. 박근혜 정권 때 청와대에 갔다가 유죄 판결을 받고 말년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만약 3년 후에 정권이 바뀐다면 무리한 수사를 한 검찰과 경찰, 정치 감사를 한 감사원, 양평고속도로 노선을 바꾼 국토부 공무원 등이 1차 대상이 될 것이다. 특히 해병대 최상병 건에 휩싸인 군인의 경우 훨씬 심각하다. 군인 연금은 일반 공무원보다 훨씬 많다. 국장이나 사단장, 사령관 1, 2년 더 하려다가 노후 빈곤에 시달릴 수 있다.
국장이나 사단장, 사령관 1년에서 2년. 이건 뭐겠어요? 윤석열 정권에게 충성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노후 빈곤에 시달릴 수 있다. 지난 총선 세종시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한 것은 이미 공무원의 이반이 심각하다는 증거다. 앞으로 공무원은 용산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오늘 이재명 대표의 경고는 윤석열 정부의 수족을 자르는 정권의 레임덕을 가속시키려는 계산된 무서운 발언이다. 여러분, 이재명 대표는요, 상대방의 욕망을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약점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당장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무리한 수사를 한 검사, 너희들 조심해라. 좆되는 수가 있다 진짜. 응? 야, 연금만 못 받는 게 아니지. 그렇잖아. 이재명 대표는 무리한 검찰 수사로 고통받은 분들의 그런 여러 고난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 아니겠어요. 검찰 너희들이 이제 수술대 위에 올라가는 거야. 다음 정권 때. 좆됐어. 나쁜 짓 했던 새끼들. 다 좆됐어. 이번에. 자, 이재명 대표는 상대방의 욕망을 잘 안다고 했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디서 미끄러지는지 그 지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이 양반은 가까이서 인터뷰도 한 여러 번 하고 또 만나기도 했는데 전 천재예요, 천재. 싸움을 너무너무 잘해요. 지금 여러분 매일같이 법정에 불려다니고 고통을 겪고 있지만은 이 대표가 이거 뭐 지금 뭔 잘못을 저질러서 그렇게 순한 어린 양처럼 법원에 끌려다니는 거 아니에요. 절차적 그 정당성을 최대한 확보해서 어느 순간 되치기를 하려 할 것입니다. 제가 낸 마이너리티 이재명이라는 책을 제가 뭐 이렇게 홍보하려고 그런 건 아닌데, 그건 좀 너무 민망한 일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책, 마이너리티 이재명을 쓰면서 제가 제일 주안점을 두려고 했던 게 뭐냐면은 대선 국면에서도 증보판이 나왔습니다만은 이재명은 공직사회를 확실하게 휘어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어요. 왜냐? 앞서 원희복 기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윤석열이 이를 포함해서 관료들한테 문재인 정권이 휘둘려가지고 결국 정권을 내준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비참한 상황을 우리는 다시는 반복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마이너리티 이재명이란 책이 뭐 이재명 대표에게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공직사회를 다 잡은 데 있어서는 뭐 정말 그분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없다. 그 공직자들을 다루는 방법이 뭐 윤석열처럼 짓밟고 협박하고 뭐 캐비넷을 열어가지고 괴롭히고 이런 방법도 있지만은 이재명의 방법은 그렇지 않아요. 공직사회를 잡는 방법이 그렇게 무식하게 자기의 힘을 과시하면서 상대방에게 굴복을 요구하는 그런 거는 안 돼요. 공무원들의 협조를 받아야지. 그렇잖아요. 이 공직사회의 구성원들로서 내 손과 발이 될 공무원들에 대해서 겁박만 해봐요. 공무원들 얼마나 똑똑한데요. 그리고 공무원들 중엔 진짜 정의로운 사람들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힘으로 굴복시키려고 한다. 제가 윤석열 정권이 폭망한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 그런 하나의 근거입니다. 이른바 신상필벌이 확실해야 하는 거죠. 문재인 정권은 그게 없었어요. 신상필벌이 다 엉망진창이었습니다. 필벌을 해야 되는데 윤석열이를 정치적으로 그렇게 놔줘가지고 결국에는 자기한테 반격할 수 있게 기회를 준 거 아닙니까? 마지막까지 윤 총장은 정치를 안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정치를 했잖아. 대통령을 해먹었잖아. 그리고 지금 본인의 아내와 딸을 지금 수사하고 있잖아. 뭐야 이게 대체. 앞날을 내다보지도 못하시고. 아이고 정말 참. 자,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선된 다음 자신을 4년 계약직 공무원 성남 1호 머슴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머슴으로서 낮은 자세로서 성실을 더해서 성남 행정을 이끌었던 것은 우리가 다 봐왔던 바입니다. 마키아벨리즘 여러분 아십니까? 왕은 대중에게 사랑받기보다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 낫다. 이래가지고 지금 윤석열이가 이 마키아벨리즘에 기초해서 철권 통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마키아벨리가 꼭 그런 사람만은 아니었어요. 무질서한 상태로 방치되면 국가가 무너지는 만큼 단호하고 강력한 조치를 통해 공동체를 보호해야 한다. 이게 사실은 마키아벨리즘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힘을 쓸 때는 써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습게 보이는 권력자가 되면은 얼마나 그것이 어려워지겠어요. 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 여러분 조국 대표 그 이상으로 수사받은 건 아시죠? 그것도 문재인 정권 때. 그 항상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높았을 때 정권 초기에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가 되고 나서 거의 2년 동안 사람 잡는 수사를 당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때보다도 더 독하게 수사를 받았다는 게 그 주변 분들의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했나요? 친문 세력이 싫습니다. 싫어요. 물론 친문 세력 중에 이재명 대표에게 협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정말 싫어요.
이재명을 거의 악마로 여겼고요. 청와대에서는 정말 이재명을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 청와대에 있었던 한준호 의원 같은 경우는 당시만 해도 이재명을 모르니까 정말 악마인 줄 알았다고 그런 얘기 했다는 거 아닙니까? 누가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을까요? 저는 압니다. 저는 알아요. 그 2017년 대선 후보 경선 토론할 때 아주 집요하게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후보를 공격했잖아요. 그걸 보고 격분한 어떤 분이 계속해서 이재명을 악마로 만드는데 수사 공권력을 동원하게끔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일단 이재명의 공직사회 다잡기에는 2020년 코로나19 방역 국면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것. 예, 여기에 많은 분들이 그 좋은 평가를 내리고 계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사실 공직사회 관료들이 엄청나게 그 반발을 했었어요. 경기도 내부에서도. 아니 그걸 왜 현금을 지원합니까? 이거 나눠줘가지고 도대체 무슨 소득이 있다고. 소득이 있었죠. 그렇게 해서 경기도 내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이 엄청나게 얼어붙은 내수 경기 시장에서 이제 생존할 수 있는 길을 보게 된 거예요. 빛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중앙정부도 결국에는 재난 기본소득이라고 얘기하진 않았지만 재난지원금 형태 전 국민에게 지급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시행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피를 잃지 않았어요. 자신이 믿고 확신하는 것을 밀어붙였던 것이죠. 그것도 방법이 정말 디테일했습니다. 만약에 그냥 현금으로 10만 원씩 나눠주면 어떡합니까? 저축하죠. 내수 경기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좀 쌓아뒀다가 나중에 써야지. 내수가 당장 지금 돌아야 하는데 당장 돌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멸성 지역화폐를 동원했어요. 지역화폐는 중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업장에서만 쓸 수 있고 무슨 대형마트 이런 데서 못 쓰고 그리고 소멸성 화폐라고 하는 것은 일정 기간 이후에는 그 지역화폐가 종이 조각이 되는 거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반드시 그 기한 안에 써야 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정말 경기도는 기록적으로 내수 경기가 살아났어요. 그걸 좀 지속했으면 좋겠는데 문재인 정부가 완전히 관료에 포섭된 홍남기 같은 인간한테 포섭된 문재인 정부가 결국에는 그걸 받지 않았죠. 홍남기가 반대해서 못한다 이런 식이었는데 과연 그랬을까요? 아무리 관료에게 포섭되고 포위된 문재인 정권이라 하더라도 대통령이 결단하면 될 수 있는데 결단을 안 했던 거예요. 결단을 안 했던 겁니다. 아울러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말단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좋은 아이디어를 내면은 가져와라 이럽니다. 그리고 사인해요. 도지사가 시킨 걸로 사인해요. 만약에 본인이 시행했다가 위에 간부가 그걸 갖고 또 뭐라고 시비 걸겠죠. 한번 깎입니다. 또 그 위에 간부도 또 이거 이랬다가 큰일 나 하면서 또 깎아요. 그래서 아이디어가 100이면 나중에 최종적으로 채택되는 게 20이나 30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럴 필요 없다. 좋은 아이디어는 나한테 가져와라. 그래서 이재명 도지사한테 가져가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내가 시킨 걸로.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얼마나 신나요. 그리고 얼마나 참신한 정책들이 경기도 안에서 생동했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공무원들이 이렇게 좋은 일만 해주면은 말을 듣지 않죠. 엄격하게 또 다잡았습니다. 어떻게 다잡았냐. 대표적으로 비리 공무원들에게는 생존을 포기하라. 이렇게 직접적인 메시지를 내기도 했습니다. 음주운전, 금품 향응수수, 공금횡령, 유용,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이런 비위행위에 적발되면은 보직 박탈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공직사회에서 생존할 수 없도록 길을 다 막아버리는 거죠. 출세의 길을. 게다가 또 공무원들 뿐만 아니라 성남시에 있을 때 시 예산으로 급여를 받는 근무자 전원을 대상으로 예외 없이 체납 여부도 조사를 했습니다. 아니 세금을 걷어서 그걸 집행하는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이 세금을 안 내? 이거는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기에는 시 예산으로 운영되는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분들한테도 이렇게 다 적용을 했다고 하네요. 이런 식으로 공무원들이 굉장히 할 수 있는 역량을 최대한 보장하되 이 금 밖으로 나가면은 정말 가차없이 원칙대로 아웃을 시키는 이런 행정. 그러니 성남시 경기도가 심지어는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이잖아요. 야당,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이 다수당이 돼도 이재명의 시정은 굳건히 유지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물론 다수당이 여당이면은 더 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 진영에서 공무원들을 확고히 틀어쥐고 좋은 행정으로 국민들에게 신망을 얻어서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지도자는 현재 스코어 이재명뿐이에요. 지금 다른 어떤 분들이 대선에 나온다 준비 중이다 그러는데 다 코수만 납니다. 이재명만이 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사회를 틀어주지 못해서 결국 공직자들이 정권 중반 이후에는 다 장차관이 돼가지고 그 정권의 개혁 정책을 다 망가뜨려 놓는데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모두 그랬습니다.
정권 마지막 날까지 관료들을 틀어쥐고 확고한 리더십 속에 좋은 정치로 국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이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싸우고요. 잘 설득하고요. 그리고 성과를 내게 만듭니다. 어떤 공직자냐?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청에서 일 마치고 퇴근할 때 탄천을 걸어갑니다. 성남시청에서 탄천을 걸어서 자기 집으로 가는데 공중화장실 들어간대요. 그래가지고 손으로 쫙 한번 봤을 때 먼지가 있으면은 즉각 전화를 해서 왜 이러죠? 이렇게 묻는다고 합니다. 깨끗했어요. 이재명 때의 성남시는. 그리고 시민이 트위터로 뭔가 좀 민원을 얘기하면 그 즉시 리트윗을 해서 아무개과 이거 빨리 조치하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뭐 공무원들은 피곤해도 성남 시민들은 내 말을 시장이 바로 알아듣고 조치를 취해주는구나. 여기서 점수를 따는 거죠. 지금 뭐 사실 이재명 대표 대통령에 당선돼도 뭐 저 반대하는 놈들 때문에 힘들지 않겠는가? 아니에요. 절대 다수의 국민이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고 응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좋은 정치, 좋은 행정으로서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 그게 걱정이 안 돼요. 집권 되기까지가 어렵지 집권 이후에는 어려운 일이 없을 거예요. 제가 그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면 바로 정치 논평을 마치겠다고 한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더 걱정할 이유가 없을 정도로. 에이 그래도 그렇지. 아니 무슨 어떤 정치인이 집권했다고 유토피아가 될 수 있느냐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유토피아는 아니겠죠. 그러나 유토피아에 준하는 역대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그런 정치가 우리 눈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여러분 제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치 논평 제가 2012년 총선 떨어진 이후로 뭐 크게 틀린 적이 없어요. 제 말대로 믿으시면 되겠습니다.